베나터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은하공화국 해군의 중추이자 전장 1137에서 1155m, 전폭 548m, 전고 268m에 달하는 공화국의 대표 함선입니다. 베나터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항공모함 역할을 위해 선체 앞부분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크기의 비행 경납고가 존재합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클론 전쟁에서 병력을 빠르게 운반하는 수송선의 역할을 기막히게 수행하고 수송 역할뿐만 아니라 함대안전에도 능한 공화국의 다목적 주력 함정입니다. 주로 선체 상단에 위치한 큰 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앞쪽에는 초공간 도약 링이 있어 하이퍼드라이브가 없는 V19 토렌트 스타파이터 같은 기체들의 장거리 이동을 도왔는데요. 주 통로 외에도 선체 양쪽과 하단부에 경납고가 있어 정면을 통하지 않고도 함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베나터는 두 개의 함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현은 주 지휘센터 역할을, 좌현은 스타파이터 작전 운용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선체 높은 곳에 있어 엄청난 시야를 제공했지만 외부로 노출된 특성 탓에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커다란 창문이 있고 기술자들이 일하는 양쪽 구덩이는 훗날 제국 함선의 필수 요소가 되어 지휘 계급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타 함정들과는 다르게 베나터는 일반적으로 맨 땅에 착륙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코러산트의 순양함 정박지와 같이 대기 상륙을 위해 특수 착륙장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카시아크 전투에서처럼 어찌저찌 착륙하긴 했지만요. 역시 군대에선 불가능이란 없죠. 베나터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BBY 22년 클론 전쟁 초기에 보급되어 크리스토프 시스 전투, 멀레블런스 캠페인과 라일로스, 펠루시아, 그리고 코러산트 등 수많은 전장에서 물자를 보급하고 적함을 물리쳤습니다. 은하 제국의 비상 후에도 베나터는 여전히 주력함으로 사용되고 베이더의 기함으로도 사용되는 등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의 잔재를 지우고자 제국은 베나터에서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로 넘어갔고 제국에게 맞서는 반군들은 버려진 베나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MC-80 리버티형 중순양함은 반군의 주력 함선 중 하나로 전장 1200에서 1500m에 달하는 크기의 본래 몽칼라 행성의 민간 선박이었지만 은하 제국에게 맞서는 반군의 주력 함정으로 개조되어 여러 전투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전투에 완벽히 적합하게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다른 몽칼라 순양함과 비슷한 디자인을 두고 있으나 양쪽에 커다란 날개가 있습니다. 몽칼라 쪽이 이동할 수 있도록 물이 채워진 수많은 통로가 존재하고요. 리버티 순양함은 매우 강력하고 다재다능하지만 각 모델이 워낙 독특하고 부품 간의 공통성이 거의 없어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튼 반군 연합의 주요 함선으로서 이들의 작전기지로 운용되고 연합군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함에 대한 방어를 위해 스타파이터 편대에 상당수 의존한다고 하네요. MC-80 리버티형 중순양함은 BBY 0년 얼대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국과 맞선 적이 있으며 ABY 1년 마코타 우주 정거장에서도 다스베이더의 죽음의 편대와 치열한 전투를 펼쳤습니다. ABY 4년에는 엔도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치다가 데스스타2의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굳은 의지로 제국을 물리치며 반군의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리버티 순양함은 제국 잔당을 소탕했으며 나부 행성의 시드와 자쿠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은하 제국의 주력 함정으로 전장 1600.52m, 전폭 985.17m, 전고 455.4m로 베나터를 계승한 함선입니다. ISD는 클론 전쟁기부터 제작되어 외교 면책 특권을 뜻하는 붉은색을 칠했던 베나터와는 다르게 선체 전부 회백색으로 통일했으며 수많은 승무원을 위해 숙소와 회의실, 훈련구역, 원자재 저장고 등이 있습니다. 함교에는 베나터의 디자인을 계승하여 탁 트인 시야와 기술자들이 일하는 양쪽 구덩이가 있어 장교와 기술자 사이에 분리 역할을 해 함내 지휘 체계를 보여줬습니다. 특이하게도 함선마다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임페리얼 1급의 후속 모델인 2급은 행성 전체의 공격을 지휘할 수 있으며 지상 공격 자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쿠악과 코렐리아, 링고빈다, 그리고 폰더 등 수많은 곳에서 제조되어 수만 대의 은하 제국 주력 함선으로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BBY 0년 스카리프 상공에서 반군 연합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ABY 4년 엔도 전투와 자쿠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자이스턴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CS 이터널, 파이널 오더의 주력 함선으로 전장 2406m, 전고 682m로 ISD보다 더 커진 크기를 선보였고, 학살을 불러올 수 있는 슈퍼 웨폰으로 함선 원자로에서 직접 에너지를 끌어와 슈퍼 레이저포로 발사해 행성 표면을 뚫고 들어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데스스타와 마찬가지로 카이버 크리스탈을 요구했지만 포가 외부로 노출된 탓에 공격받을 시 원자로까지 타격을 받아 함선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자이스턴의 디자인은 30년 전에 ISD를 모방했지만 더 커진 크기와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승무원 수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으며 선체 가장자리에는 CS 이터널의 붉은색 표시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함선은 자유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고 영원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은하계 주요 지점에 신속하게 주둔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자이스턴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은하 제국기부터 건조되어 다스 시리어스는 CS 이터널을 계획했고, ABY-35년 키지미를 파괴하고 엑소글 전투에서 은하계 시민들에 맞섰지만 치명적인 약점으로 전부 파괴됐습니다. 뭔가 허무하네요. 리서전트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퍼스트 오더의 주력 함선으로 전장 2915.81m, 전폭 1483.5m, 전고 496.89m로 이전 제국의 함선보다 더 커진 크기를 자랑합니다. 리서전트는 발달된 함대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 퍼스트 오더의 힘을 상징했는데요. 이는 적들에게 경외심을, 오더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크기가 워낙 큰지라 4시간씩 6번의 교대 근무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젊은 장교들이 이 함선 안에서 평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처럼 여겼습니다. 게다가 은하계 각지에서 납치한 아이들을 스톰트루퍼로 키우기 위해 함 내에 거대한 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야 리서전트가 왜 이렇게 큰지 이해가 되네요. 함교는 기존에 노출된 커닝타워를 없애 높이를 낮춰 지휘 공간을 보호했고, 양쪽 구덩이 역시 베나터의 정신을 계승해 그대로 고안됐습니다. 리서전트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자쿠 전투에서 제국이 패망하고 잔당 세력은 미지의 영역으로 숨어들어 이 함선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약화된 세력으로 대량의 함선들을 만들기 역부족이었기에 이전 제국과 공화국 함선의 요소들을 모방했습니다. ABY-34년 카일로 렌의 파이널 라이저호가 루크 스카이워커의 위치가 담긴 지도를 찾고자 자쿠 행성 상공에 대기했고, 핀과 포가 타이파이터로 도주하자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했습니다. 같은 해 리서전트는 디콰르 상공과 오우치 전투에서 활약했고, 아이오스 프라임 행성의 아이오스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후 ABY-35년 리서전트는 엑소글 전투에서도 활약했지만 은하계 시민들의 저항 의지로 끝내 전부 추락했습니다. 루크레아 헐크급 전함은 무역연합과 독립행성기 연합, 일명 분리파의 주력 전함으로 전장 3356.9m, 전폭 3009m, 전고 1028.77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거대한 구형 우주선을 중심으로 반원 모양의 대형 경납고가 있어 두꺼운 장갑과 고밀도 방어막, 거기에 엄청난 화력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전함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전함에서 무역연합의 관리들이 몇 달 동안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 전함은 사실상 행성과 같다고 묘사되는데요. 이런 스펙으로 수년 동안 행성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중무장했지만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적인 성능으로 분리파 해군은 위협적인 외형을 갖춘 이 전함을 상공에 자주 배치했습니다. 루크레아 헐크급 전함은 고공화국 시기부터 무역연합이 사용하여 BBY-32년 나부 침공에 사용됐고, 10년이 지난 BBY-22년 클론전쟁 발발 후에는 독립행성기 연합의 주력 전함으로 사용되어 크리스토프시스, 라엘로스, 판토라, 롤라 사유 등의 상공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코러산트 전투에서도 활약했고요. 클론전쟁 종전 후에는 대부분 분해되어 처리됐지만 BBY 9년에 베들렘 약탈자들의 본거지로 사용되기도 했고, 반군 연합은 이 전함을 얻어 헤라 신둘라 장군의 비행 학교로 사용했습니다. That is one big cruiser crusher.
멀레블런스, 서브주 게이터급 중순양함 모델의 이 함선은 그리버스 장군의 기함으로 전장 4845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멀레블런스는 5척의 베나터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기로 내부에는 물자 운송을 위한 기차가 있으며 첨탑 모양의 지휘 함교가 있습니다. 게다가 초공간 도약 중에도 통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함선의 필살기인 메가 이온포는 거대한 보랏빛 충격파를 발사해 적함의 동력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상실한 함선은 멀레블런스의 엄청난 화력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멀레블런스는 BBY 22년 아브리가도 성계에서 제다이 마스터 플로쿤의 전함을 모두 파괴했고 공화국의 의료 구축함을 공격하며 칼리다솔 의료센터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제다이 기사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Y윙 편대의 공격으로 선체에 큰 피해를 봅니다. 이어서 파드메 아미달라 의원을 인질로 삼아 달아나려 했으나 역시 제다이 일행의 재치로 결국 안타 위성으로 추락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맨데이터 4급 공성 드레드노트는 퍼스트 오더의 드레드노트로 전장 7669.71m, 전폭 4121.02m, 전고 770.85m로 리서전트의 2.5배에 달하는 크기인데요. 맨데이터는 화살촉 모양의 거대한 크기로 선체 아래에는 궤도 자동포 2문으로 행성 표면을 박살낼 수 있고 수십 개의 레이저포로 스타 디스트로이어 12척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궤도 자동포는 2발씩 연속으로 발포한 후 재충전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전폭이 긴 만큼 기다란 함교 역시 가지고 있고요. 맨데이터 4급 공성 드레드노트는 다스베이더의 기함 이제큐터호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됐으며 자이스턴의 설계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ABY 34년 아이덴 버시오는 맨데이터의 약점이 담긴 설계도를 저항군에게 전달했고 이후 풀미 나트릭스호가 디콰르 상공에 도착해 저항군의 기지를 박살냈지만 포 다메론을 비롯한 이들의 활약으로 격추됐습니다. 크레이트 전투 후 자존심 상한 퍼스트 오더는 저항군을 찾는 데 혈안이었고 그 과정에서 중립행성 타 누나를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이제큐터급 스타 드레드노트는 제국의 가장 크고 강력한 함선으로 전장 19,000m에 제국 해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함선으로 여겨졌으며 함대 전체를 무력화할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함교를 중심으로 선체 중앙에 도시와 같은 구조가 뒤덮여 있고 함교 내 양쪽 구덩이한 패널이 통로와 평행하게 배치됐습니다. 이제큐터는 제국기에 건조된 거대한 함선으로 다스 시디어스는 쿠데타를 도모한 사이로 박사를 처치한 다스 베이더에게 이제큐터호와 함대를 선물했습니다. ABY 3년 다스 베이더는 이제큐터호를 몰고 밀레니엄 팔콘호를 추격했으며 ABY 4년에는 엔도 전투에 참전해 반군을 처치했지만 끝내 데스스타2 표면으로 추락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슈프리머시입니다. 슈프리머시는 퍼스트 오더의 최고 지도자 스노크의 기함으로 전장 13,239.68m, 전폭 60,542.68m, 전고 3,975.35m로 입이 떡 벌어지는 크기를 가졌고 퍼스트 오더의 유일한 메가급 스타 드레드노트로 외부에 6척 그리고 내부에는 2척의 리서전트가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은하 역사상 가장 큰 함선인데요. 함 내에 최소 10개의 군사구역이 있고 각 구역에는 36,000명 이상의 스톰트루퍼 군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대다수는 전투에 투입되기엔 너무 어린 청년들로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은하계를 통제하기 위해 강력하고 확고한 명령이 필요하다는 퍼스트 오더의 신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슈프리머시는 퍼스트 오더의 본부로서 병력 투입뿐만 아니라 함선을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으며 연구실과 공장, 훈련시설, 최첨단 생산 라인, 집회장과 세탁실 등 그냥 행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교는 앞서 설명한 리서전트나 맨데이터와 그 디자인이 유사하며 선체의 모든 걸 360도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액티브 추적 장비를 통해 초공간을 넘어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거의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머시의 화력은 웬만한 구축함들을 바로 격추시키며
데스스타나 스타킬러 기지만이 이 죽음의 함선에 필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슈프리머시호는 퍼스트 오더의 공식 수도선으로 미지의 영역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조됐습니다. 퍼스트 오더는 저항군과의 냉전 중에도 이 함선의 존재를 숨기고자 했지만 저항군의 수뇌부가 궁지에 몰릴 기회가 생기자 곧바로 그들을 추격해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적들을 말려죽이는 소모전 전략을 선택하여 서서히 고통을 주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퍼스트 오더의 자만은 홀도 중장에 초공간 도약 공격을 제때 피하지 못했고 결국 선체에 심각한 피해를 맞습니다. 20척의 리서전트가 파괴될 위력에 우연 날개가 갈라져도 아직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대피하고 슈프리머시호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뭔가 1위가 좀 허무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스타워즈 함선 탑10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에서 제외된 함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따로 특집 영상이나 개별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함선이 인상적이었나요? 1세대 데스스타로 불리는 멀레볼런스? 아니면 엄청난 크기의 슈프리머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